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가운데 최장 20일간의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이 특검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인데요. 남은 수사의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이 구속 상태인 김 씨에게 내일자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첫 번째 조사인데 지난 6일에 소환 조사를 한 이후 일주일 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자정 가까이 된 시각에서야 구속이 결정된 만큼 어제 새벽에 남부구치소에서 아마 첫 밤을 보냈을 것인데요. 오늘은 구치소에서 맞는 사실상의 첫날인 만큼 여러 가지 적응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특검 측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20일 동안,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 측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적극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씨 측이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소환 통보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이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를 했던 이유는 구속될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할 태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 대해서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 씨는 이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두 사람의 대응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혐의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한 죄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본인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더 변소해봤자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를 여지가 있는 것이요.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가지 혐의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같은 경우에는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변소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좀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방이라든가 목걸이, 신발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비슷하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무형의 이익에 해당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방어할 수 있고 혐의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표적인 이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단 말이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가 구속되는 데 있어서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허를 찌르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에서 김건희 씨가 출석할 때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할 때 분석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그 허를 찌르는 증거가 이 나토 순방 목걸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적 한 장면을 꼽으라면 이 특검 측에서 모조품과 진품을 같이 판사 앞에 보여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었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사 측에서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혐의라는 식으로 일단은 좀 자제를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모조품과 진품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그동안 김건희 씨가 나는 모조품이었고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라고 얘기했던 어떤 진술 내용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장에서 김 씨 측
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추가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또한 지금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중에 하나인 알선수재 혐의에서 목걸이, 가방, 신발 등 역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인멸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사의 심증을 극대화시켜주기에 굉장히 충분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 측에서도 이 순방 목걸이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걸 직접 전달했다고 말하는 이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극비에 붙여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마지막까지 김건희 씨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로 판사에게는 다가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구속영장 발부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도 깨진 셈인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김 씨도 지금 독방에 수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독방에 수감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뭐 고위급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면 구치소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고 상당히 재소자들이 동요를 하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하고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정당국 쪽에서는 혹시나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라든가 그렇죠. 정서적인 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질서 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최대한 동선을 분리하고 그리고 독방에 수감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방에 수감된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독방에는 뭐 TV라든가 변기라든가 뭐 접이식 침대, 밥상 이런 것들은 있지만 네. 세면대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공용 세면장을 이용을 해서 이 세수를 하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 역시 공동 목욕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분리해서 기존 재소자들과는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전직 대통령 영부인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경호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경호는 모두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서 최소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경호는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김건희 씨도 영부인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구속된 동시에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사실상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호는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으로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의 최대 이제 고비는 넘긴 셈이 된 것이고 기소까지 최장 구속 기한이 이제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이 특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우선 2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일 안에 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또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위주로 기소할 정도의 어떤 수사를 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동력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특검 측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아까도 리포트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관저 이전 특혜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21g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방위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수사되지 않았던 본격적으로 수사되지 않았던 혐의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김혜성 씨가 또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집사게이트 관련 문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앞으로 기소한 이후에 이 지금 기소되는 범죄로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많은 혐의들을 수사를 하려면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기간이 1심 구속기간이 만료할 때쯤에 또 다른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기소와 병합 신청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이 혐의들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팀의 1호 수사 대상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아직 김 씨가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대표는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와 김 씨와 연결고리를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씨는 사실상 김건희 씨로 통하는 로비 창구가 이종호 전 대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진 인물이고, 게다가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이 멋쟁 해변, 이 단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라는 말을 올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톡방의 내용뿐만 아니라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1심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좀 더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담당 검사에게 민원을 넣겠다라는 것이 공익 신고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그 녹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더해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 변호사법 위반의 배경에도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8,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와 분명히 엄청난 친분이 있는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라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렇게 삼부토건에서 실체가 없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면서 주가를 소위 말해서 띄웠는데 그 띄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 주주들이 실제로 삼부토건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주가가 올랐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가 많은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 이런 청탁을 통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를 개입시킨 것이 아니냐, 혹은 김건희 씨가 개입해서 이종호가 3부 내일 체크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건희 씨까지 수사를 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이종호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개입됐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예.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의 실물을 아직까지는 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통일교 청탁이 의심되는 이 현안도 워낙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또 혐의가 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목걸이나 가방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또 어떤 증거를 좀 확보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이 굉장히 은폐되어 있고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든가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려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에게 이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달한 사람을 통해서 인적 진술이 확보가 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그 유죄의 혐의는 굉장히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통일교 측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전성배와 유경욱 비서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지만 전성배도 유경욱도 모두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몽골이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전달된 정황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빙성 있는 증언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유죄가 더욱더 짙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좀 부인해왔던 뭐 이른바 조력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진술을 이제는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실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정점에 있는 이 인물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상황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정점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인하거나 그 정점에 어떤 유리한 진술을 해준다는 것이 나의 혐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고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술을
부인해온 그런 혐의를 관련한 사람들도 모두 다 김 씨나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 오늘 특검이 관련해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게 관저 이전에 개입된 업체가 김건희 씨의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후원을 해준 업체인데 소규모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억이 넘는 관저 이전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당시에도 입찰 불과 3시간 만에 수의계약으로 이걸 따냈고 거기다가 자격도 없는 상태로 밝혀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지금 압수수색이 된 혐의는 건설기본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런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어떤 범죄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 18곳을 썼는데 15곳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기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됐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 입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개입이라든가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기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수사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 쟁점 허주연 변호사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